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배우고 그리고 자격증도 따면 그 다음에 어디에 관심이 생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돈입니다. 돈. 이 개발을 배우기 시작하면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유료 앱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코틀린을 배워야 되고 iOS는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양쪽 모바일 운영 체제에 한꺼번에 쉽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려면 그런 환경과 언어를 따로 찾아야 됩니다. 리액트로 웹 개발을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겁니다. 이번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인 엑스포에서 새로운 SDK 버전 50을 발표했는데요. 워낙 다양한 기능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엑스포로 먼저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측에서 모은 여러 개의 앱 목록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코드. 개발자라면 디스코드 한 번이라도 봤을 것 같고요. 뭐 도요타 앱도 그렇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다른 것 중에 좀 베스트 바이도 있고 그리고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센티케이터, 발이 어렵네요. 오센티케이터.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피자헛이나 버거킹 그리고 뭐 파파이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만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또 보면 우리가 알만한 게 뭐 NFL 이런 것도 다 이제 엑스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아마존에서도 사용한 것도 있고요. 뭐 엑스박스 앱, CNN, 뭐 우리가 보는 정말 수많은 앱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목록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1637개 앱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겠죠. 여기서 리스트업한 거는 여기서 엑스포 측에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추정하는 앱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앱들이 엑스포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끄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엑스포를 이용해서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뒤에 있고요. 네, 이게 이제 SDK 50에 대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DevTools 플러그인인데요. 몇몇 개발자분들은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앱이나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거 보면 아폴로 클라이언트나 텐스택이나 뭐 타이니베이스, 리액트 네이티브 어싱크 스토리지 같은 거, 그 키밸류 값으로 이제 스토리지 하는 거죠. 그리고 리액트 내비게이션, 리액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저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 이게 다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아폴로 클라이언트나 텐스택 그리고 리액트 내비게이션, 워싱크 스토리지는 이런 걸로 어떻게 앱과 소통하고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지 그런 데브 툴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여기 아래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데브 툴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저희 앱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시뮬레이터죠. 그리고 이쪽은 브라우저 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데이터 흐름이나 그런 본인이 서버 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여기서 프리뷰를 해보면서 그렇게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재밌는 기술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도 한번 동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앱을 개발할 때 그런 디버깅이나 데이터를 통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로 눈을 볼 수도 있고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GUI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SQLite 라이브러리와 카메라 라이브러리를 공개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이미 이전에 엑스포 SQLite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죠. 여기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SQLite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완전 이제 새로 아예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PI를 조금 더 모던화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던화하고 그리고 다른 Node.js와 같은 좀 성숙한 형태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작성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볼 만한 것들은 뭐 콜백 같은 거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그러니까 콜백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블록 데이터 같은 거를 데이터 타입 그냥 블록 형태로 넣는 것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동기나 뭐 비동기 방식으로 메소드를 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특히 이제 새로운 SQL 라이브러리가 이제 올라갈 때 기존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버전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42.0 버전을 둘 다 양쪽 플랫폼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CR SQLite라는 그 SQLite 확장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CR SQLite는 저도 실제로 뭐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 살짝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 여기 이제 내용만 살짝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합치는 것을 이제 허용하는 SQLite 형태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각각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합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로컬 기반에 있는 앱을 또 종종 만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SQLite를 DB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 기반 앱을 만들 때는 당연히 앱 내 데이터베이스를 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앱을 구현을 해야 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로컬 퍼스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SQLite가 또 이제 안정성 쪽에서도 이제 측면에서도 강화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API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쿼리를 뭐 인서트라든지 불러든지 아니면 콜백이라든지 블록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용하는 걸 한번 저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카메라 라이브러리 업데이트입니다. 카메라 라이브러리도 지금 엑스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앱을 만들다 보면 카메라 접근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제 리액트 단에서 그 카메라에 찍는 그 미리 보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여기는 안정성 있게 뭐 신뢰성 있게라고 되어 있는데 심플하고 신뢰성 있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그 레포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API 문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작동 가능하다라고 하고 여기서 사용할 때는 아래에 있는 예제들이 있는데 이런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예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한 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엑스포 핑거프린트라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API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엑스포 핑거프린트는 아예 새로운 API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흔히 지문 인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엑스포 핑거프린트는 우리가 지문 인증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빌드했던 자바스크립트 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 네이티브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코딩을 해서 이게 양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드로이드랑 iOS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 실제 내가 빌드한 자바스크립트 번들이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번들인지 지금 만들었던 번들인지 그 프로젝트별로 번들을 생성을 해서 특정 해시값이 있으면은 그 해시값을 비교해서 내가 언제 만들었던 번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할 수 있는 지문 인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뭐 당장 앱의 기능을 위해서 전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죠.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푸시를 통해서 앱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소스 코드를 교체할 때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번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비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라우터 버전 3입니다. 지금 엑스포 라우터 버전 2까지 나와 있죠. SDK 49 버전은 이미 엑스포 라우터 버전 2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강제로 이제 라우팅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폴더나 파일 베이스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리액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넥스트JS가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JS처럼 라우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폴더 파일 기반으로 알아서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번에 버전 3를 나온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은 버그가 개선 없어졌고 뭐 이제 개선이 됐고 뭐 안정성이 됐고 뭐 도큐멘테이션이 올랐고 웹 서포팅이 되고 뭐 타입이나 테스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존에 지원이 됐는데 조금 더 나아진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Experimental Support for Building Universal Server Endpoi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엔드포인트와 뭔가 이제 그런 구축하는 거를 새로 이제 그런 실험적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통합을 서버와 이제 하는 그런 통합을 진행을 했는지 나중에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전체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Other Highlights라고 있어요. Other Highlights. 여기 보면은 엑스포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엑스포 폰트에 대해서는 이제 엑스포 폰트 라이브러리가 폰트 추가를 네이티브 단에서 추가합니다. 네이티브 단에서 추가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런타임 단에서 이걸 이제 폰트를 가져와서 추가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런타임에서는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은 이제 런타임에서 해도 하는 게 좀 더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폰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폰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프로젝트에서 직접 인베딩을 해서 빌드를 하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로 빌드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에서 빌드하게 되면 또 유리한 점이 있겠죠. 뭐 속도 측면이나 아니면 뭐 각각 불러오는 방식의 차이에서 조금 뭔가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아마 업데이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엑스포 시큐어 스토어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 체인지 로그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브레이킹 체인지스라고 해서 엑스포 에셋이나 뭐 어텐티케이션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바코드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새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브레이킹 체인지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다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SDK 버전을 뺐고 새로운 SDK를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바뀌었다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이제 뭐 빌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뭐 여기 뭐 JS 인스펙터 어떻게 쓰고 있고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노터블 브레이킹 체인지스라고 하면 이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SDK하고 이제 iOS 버전의 이제 기본이 좀 가장 지원할 수 있는 미니멈 API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멈 디플로이먼트 버전이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도 이제 뭐 JDK 뭐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빌드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엑스포 CLI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할 때 이제 노드.js 설치할 때 18 이상의 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벡터 아이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 0.73이라는 게 지금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좀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새 엑스포 SDK 49 버전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SDK 50이 나오면 이런 정보 처리 기사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다 올린 이후에 또 강좌나 이런 걸 또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을 제작한 영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굉장히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리액트 네이티브를 고려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오늘 생각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개발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